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처럼 폭우가 며칠 연달아서 내리거나 특히나 센 바람을 동반한 경우에는 정원이 많이 망가지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 혹은 잠깐 소강 상태일 때 정원에 나와보면 정원지기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원지기가 이런 시기에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람을 동반한 큰 비가 내린 경우에는 정원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나뭇가지나 꽃들이 누워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하는 가드닝은 주로 잘라내거나 세우거나 뽑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비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있다면 잘라주고요. 제 경우에는 나무보다 정원에 초화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꽃들을 세우거나 자르거나 뽑거나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꽃들마다 어떤 애는 뽑고 어떤 애는 자르고 어떤 애는 세우는지 기준이 저 나름대로는 있는데요. 세우는 경우에는 주로 다년생 초화인 경우, 개화 시간이 많이 남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세워서 꽃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부러진 꽃들은 잘라냅니다. 그리고 뽑아내는 경우에는 주로 1년초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부가 썩어 있거나 많이 부러졌거나 누웠거나 그리고 이 1년초가 이미 개화 시기가 많이 지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뽑아냅니다. 그런데 1년초에 씨앗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뽑아내게 되면은 채종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워서 씨앗이 여물 시간을 식물에게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6년째 요 장마 기간을 겪어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방법들이 실은 비가 온 후에 이미 정원이 망가진 후에 하는 것보다는 비를 대비해서 미리 해두는 것이 더 정원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러질 식물들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또 쓰러지고요. 또 죽거나 하기 때문에 정원지기의 경험으로 그것들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미리 잘라내거나 뽑아내거나 솎아내는 일들을 미리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식물을 정원에서 유지하고 싶은데 잘 쓰러지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지주 때도 저는 이제 미리미리 넣어 놓는 편이에요. 요 장마 시작되기 이전에 제가 그 작업들을 미리 했고요. 그래서 많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정원이. 지금 보시는 사이사이에 수십 개의 지주대가 심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제가 요 무렵에 주로 사용하는 지주대들입니다. 초화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지주대들이 있으면 편한데요. 이렇게 일자 지주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농업용 지주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형태들은 일자 지주대인데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묶어주는 철끈이나 막근 필요 없이 그냥 꽃을 여기다 쏙 넣기만 하면 되는 형태여서 편안합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원예용 철근, 매우 편안하고 요긴해요. 장미를 묶을 때 쓰기도 하고 지주대에 초화들을 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예용 철근이 없을 때는 이런 막근 혹은 농업용 고추끈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게 물건인데요. 실은 이제 제가 지주대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땅에다 박아서 초화 앞에 꽂기만 하면 초화들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세워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반원형 지주대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제품을 찾아서 링크를 한번 걸어 볼게요. 하단에 있는 제품 링크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업용 강선 혹은 활대라고 부르는 제품이고요. 보통 이렇게 반달형으로 땅에 쑥 꽂아가지고 미니 터널이나 하우스 같은 걸 세울 때 쓰는
지주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지주대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게 없고 이게 있을 때는 다량의 꽃을 요거를 초와 사이에 반달 형태로 찔러 넣어서 꽃들을 세우는데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꽃들이 무리지어서 많이 있는 경우에 요것들을 사이사이에 몇 개 넣어서 쏙쏙 그 반달 모양으로 앞에다 세워 놓으면 많은 꽃들을 일시에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 큰 꽃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쏙 들어가 있으면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혜영이, 혜영이. 아, 그러면 정원 둘러보면서 저 지주대들 실제로 사용한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꾼 플록스들이고요. 플록스들이 비바람에 좀 넘어와서 앞에다가 저 반달형, 반원형 지주대를 꽂아놨습니다. 꼬리풀이고요. 꼬리풀 하부에도 반원형 지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반원형 지주대 써보니까 편해서 지금 정원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아스타. 아스타가 장마 때 하부가 많이 썩는데 이번에는 비 온 날이 아직은 여러 날은 아니어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넘어간 애들은 수쿤 코스모스, 코레옵시스들이 제일 많이 무너져 있어요. 얘네들은 요 반원형 지주대를 넣었는데도 앞으로 좀 넘어와 있습니다. 요 진꽃들이 많아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여기는 키가 큰 꼬리풀하고 다알리아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사용한 지주대들도 반원형 지주대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린지움들. 에린지움이 참 예쁜데 제가 키우는 에린지움들은 장마 때 무조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장마 이전부터 이미 일자형 지주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원예용 철근으로 해서 엮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러지는 게 토플이죠. 실은 이 시기까지 토플이 이렇게 제 정원에 있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이제 6월 말 지나면서 장마 시작되면 거의 바로 잘랐던 친구들인데 이번에는 장마가 늦어져서 오랫동안 제 정원에 지금 있습니다. 토플은 개화 시기가 오래되면 색깔이 탈색되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좀 잘라볼까요? 그리고 이 화이트 캔디라고 하는 이 토플은 제 정원에 지금 4년인가 5년째 키우고 있는데 예뻤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서 꽃을 피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있었는데 이번엔 장마가 늦어지면서 조금 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 오고 나니까 여지없이 아주 많이 무너졌어요. 얘는 올해 정원 밖으로 나가야 될 식물입니다. 이제 정원 안에서는 그만 키우려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수쿤 코스모스들인데 비가 너무 세게 오니까 꽃잎이 녹았습니다. 코레옵시스 중에서 자그레브라는 품종인데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시중에 잘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제 정원이 늘 이제 꽃 피는 속도가 늦은 곳이어서 목수국들이 이제 꽃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키네시아, 혼잎 에키네시아하고 얘는 에키네시아 팔리다 훌라댄서라는 아이인데요. 이미 이제 꽃이 끝나갑니다.
제가 보통은 에키네시아 그 꽃 지고 난 다음에 많이 잘라냈는데 올해는 한번 버텨보려고요. 외국 정원처럼 씨앗 맺힌 상태로 검게 있는 모습 한번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정원에 있는 그라스들 중에서 하얀 빛을 뿜어내는 그라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모닝라이트하고 딕시랜드 그리고 오버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아이, 그러니까 비바람에 잘 안 넘어가는 아이는 지금 보시는 모닝라이트입니다. 참옥새 모닝라이트고요. 정원에서 6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그라스는 한 번도 지주대를 적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얘네들을 제가 분주를 해서 키가 아직 안 컸는데 키는 한 1m 20에서 1m 50까지 크는 좀 키가 큰 그라스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라스 뒤에 버베나 스타타가 조금 기울어졌어요. 얘는 씨앗바라를 너무 왕성하게 해서 적당히 본 다음에 빨리빨리 좀 잘라내는 꽃이거든요. 그리고 저의 리아트리스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늘 앞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사이에도 이렇게 반원형 지주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반원형 지주대하고 아까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지주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곳은 지금 하늘바라기하고 에키네시아하고 버들마편초가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 에키네시아들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여기도 반원형 지주대를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에린지움들도 자세히 보면 다 엮여 있어요. 일자형 지주대에다가 원회형 철근으로 해서 고정을 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 끝에 부처꽃들이 있는데요. 부처꽃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쟤네들도 비바람이 세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편이긴 한데 비바람이 세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실은 큰 비 예보된 다음에 지주대 작업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지주대를 세워놓고 철근으로 엮어서 앞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주대들을 미리 넣어서 비바람에 쓰러지는 거를 좀 미리 방지를 했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한 애가 특히 키 큰 애가 덮치면 그 앞에 애들이 또 덮치고 해서 연쇄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주대를 넣어놓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토플 군락이 앞으로 좀 많이 넘어갔어요. 얘네들은 아직 꽃 상태가 좋아서 자르지 않고 세워볼게요. 토플처럼 다발로 있는 꽃인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반원형 지주대로 세우는 게 편한데 이미 제가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농업용 활대를 이용해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빨대를 앞에다가 반원형으로 세워주고 나니까 꽃들이 쫑긋하게 잘 서 있죠. 세워놓고 나서 엉킨 거를 좀 손으로 풀어주셔야 예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단이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려면 작은 좀 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원지기가 밟고 다니면 그곳은 땅이 죽어서 꽃들이 잘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요 정원 중간중간에 이렇게 벽돌을 두 줄씩 놔서 제가 관리로라고 부르는 작은 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한 80에서 1m 간격으로 저렇게 벽돌 길을 쭉 깔아놨고요. 정원 중앙으로, 화단 중앙으로 진입을 할 때는 저 벽돌들 밟고 들어갑니다. 네, 요게 꽃이 무성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만 알고 저만 다니는 길입니다. 다행히 부러진 나뭇가지는 없어요.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많이 처지거나 해서 땅에 끌리거나 하면은 그런 나뭇가지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나무들은 건강해요. 이 그라스는 참옥새 딕시랜드라는 잎에 하얀 무늬가 있는 억새 종류입니다. 제가 참 예뻐해서 정원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요번에 정원 밖으로 여러 개 좀 뺐어요. 포기가 커져서 분주를 하기도 했고, 또 얘가 키워보니까 어릴 때 포기가 얇을 때 키가 작을 땐 괜찮은데, 성숙하면서 몇 년 동안 성숙하면서 키가 한 1m 3, 40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비바람에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정원에 몇 개만 남기고 조금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비 오기 전에 미리 지주대를 박아 넣었어요. 어떻게 넣냐면은 일자형 지주대를 양쪽 끝에다가 꽂고요. 그 사이를 동그랗게 저 원예용 철사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고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얘네들은 비 오는 중간에 제가 나와서 잘랐어요. 바니테일이라는 1년생 초하고요. 귀여운 토끼꼬리 같은 애가 달리는 애인데 얘는 장마 때 거의 죽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털수염풀입니다. 올해 제 정원에서 역대급으로 키도 크고 예쁘게 유지가 되었었고요. 요 장마 오기 직전에 보니까 씨를 이제 끝에 막 여물어서 뱉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끝에 씨가 막 생겨가지고 땅 아래로 막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고양이들 털 빗는 빗으로 싹싹 빗었더니 그 씨앗들이 다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씨들을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쫙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장마 때 해마다 처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라냈던 아이들인데 올해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서 안 자르고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숱이 좀 적은 애들은 이렇게 혼자서 서 있고요. 숱 많고 키가 컸던 애들은 지주대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이번 장마가 요 여름 끝날 때까지 겪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보기 싫으면 예년처럼 자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아들을 세우거나 잘라내는 일들을 마치셨으면 배수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실은 요 배수는 비 오기 전에 이미 배수 구멍에 있는 낙엽들을 치우거나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지 비가 올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살짝 웅덩이가 진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좁다면 흙을 좀 부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다음번에 비가 왔을 때는 원활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땅을 만져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마당 전체에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그런 일을 겪고 계신다면 유공간을 묶거나 하는 아주 근본적인 작업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정원은 지금 첫 해에 제가 물웅덩이를 되게 심하게 겪어가지고요. 땅 구배를 비가 빠져나가도록 제가 살살살 계속 보수하면서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비가 왔을 때도 쭉 빠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수반인데요. 평소에 비어있는 수반이에요. 수반이 워낙 작아가지고 수경 식물을 기를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어서 이번 비로 이 수반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 온 비로 제가 1톤짜리 물통 2개를 처마 양 끝에 설치를 해서 빗물을 모으고 있는데요. 요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오버플로우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빗물이 모아졌고요. 나가는 빗물들 아까워서 최대한 많이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장마 끝나고 나면 물이 또 아쉬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대로 두면은 모기들이 알을 낳기 시작해서 적당히 무언가로 덮어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쓰던가. 여기는 제 텃밭입니다.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꽃 그만 키우고 먹을 거 키우라고 다루셨더라고요. 저 텃밭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처음으로 차광막도 설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잎채소들 위에는 차광막을 좀 쳤다가 걷었다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많이 수확을 해서 크게 비 피해는 없었는데 저기 옥수수들 어린 모종들은 좀 넘어가서 쟤네들 세워야 됩니다. 이 영상 끝나고 쟤네들부터 세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장마 기간에 하면 좋은 가드닝 중에 하나는 꽃 옮기기예요. 사실 여름에는 꽃 옮기기에 적당한 계절은 아닌데 그래도 꼭 이 시기에 여름철에 옮겨야 될 꽃들이 있다고 하면 장마 때를 이용해 보시면 이때는 그래도 하늘의 빛도 부드럽고 온도도 낮아져 있고 습도도 높기 때문에 식물들의 타격이 좀 적게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비 올 때 우비 입고 나와서 옮겨야 되는 애들 미친 듯이 파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 오기 전후에 하면 좋을 가드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영상 보시는 분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원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꽃 세워주기는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꽃들이 하늘을 보고 자라려고 니은자로 꺾이기 때문에 세우더라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세워주시고요. 지주대가 예쁜 지주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농업용 지주대나 아무거나 사용해서 일단 일으켜 주시고 나중에 예쁜 지주대로 교체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약간 야매 방법인데요. 비가 왔을 때 정원을 둘러보러 나왔는데 누워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임시방편으로 우산으로 이렇게 탁탁 쳐줘요. 이렇게 쳐주면은 물기가 털리면서 이 물 무게 때문에 쳐져 있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런 방법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입니다.